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정경호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식당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알바는 해봤죠?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엄마를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설거지 경력 10년 차입니다. 심부름도 잘하고요. 그래요. 이번 주부터 나올 수 있죠? 네. 윤주 가서 뽑는 거니까. 나올 때 보호자 동의서하고 주민등록등본 꼭 챙겨오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참.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알바하고 싶다는 얘긴 드렸는데. 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알바하려면 보호자 동의서 필요하거든.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 보호자 동의서랑 주민등록등본 챙겨오라고. 그 부모님 사인 받는 거? 응, 잘 모르겠어? 이거 봐봐. 나도 여기서 도움 많이 얻었어. 네,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를 맡은 알바 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을 구한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하다 보면은 어떤 구인 광고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인 광고에 보통 뭐가 써 있어요? 몇 시부터 어느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을 구해요.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 밑에 시급이 얼마인지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길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는 시급 협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시급 협의? 내가 얼마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일을 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일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시급을 살펴봤더니 면접을 해야지만 시급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써 있기도 해요. 어떤 일은 정확하게 시급이 나와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채용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좋은 일자리일까? 이거는 괜찮은 걸까? 내가 일하는 조건은 만족스러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써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무언가 문서를 정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여서 근로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할 거고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도 써 있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 시급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도 필요하고요. 혹은 내가 시간당 받는 것이 아니라면 주급 혹은 월급 형태로도 어떻게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써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통장을 통해서 받을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보호자 동의서예요. 부모님 동의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보호자 동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이 일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 청소년이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호자 동의서 꼭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께 혹은 보호자가 되시는 분께 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 고등학생이지만 저 일하고 싶어요. 제 용돈은 제가 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들려올 것 같은 이야기가 뻔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나 하지 무슨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호자에게 일을 한다는 말을 하기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보호자 동의서 꼭 받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선생님이 3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호자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내 개인 연락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다쳤는데 회사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전화를 해서 누구 다쳤어요. 아무개님이 다쳤는데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다면 모두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더 조심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가. 그리고 다쳤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 2번째. 사장님이 보호자 동의서를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는 조금 믿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호자 동의서로 이거를 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장님은 사용자분은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노동법이 다 지켜지는 패스트푸드를 생각해 볼까요? 패스트푸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우리 아르바이트 일자리잖아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하려면 꼭 보호자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에서는 꼭 보호자 동의서가 있지 않으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기 어렵고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매월 급여 명세서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 3번째를 이야기하면요. 내가 밤 10시 넘어서 늦은 시각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연락할 곳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느라고 지금 늦게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늦게 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 보호자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보호자가 우리 청소년이 내가 집에 잘 오지 않거나 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것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호에 잘 알고 있다면 일터에서 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좀 알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 3번째 다음 편에서는 근로계약서 똑똑하게 써보는 법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 동의서 가지고 회사에 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슬기로운 알바생활 오늘은 안녕! 어때? 도움 많이 됐지? 그래, 도움 정말 많이 됐어. 엄마 아빠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알바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사장님께 졸랐단 말이야. 친구랑 같이 알바하고 싶다고. 걱정 마. 너랑 꼭 같이 할 거니까. 그래, 모르는 거 있음 나한테 물어보고. 알겠어. 고마워. 친구인데 뭘. 여보세요? 지금 가려고. 나 간다. 잘 가.